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2년차 이지수입니다. 오늘 저는 클럽, 이 선생, 약간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은데 가깝게 대고 하나? 지금 어떻게? 예,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이주 선생 목소리가 약간 울리나? 한번 다시 얘기해 보세요. 예. 지금 어떠십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2년차 이지수입니다. 오늘 저는 클럽풋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약간 마이크가 끊겨요. 한번 쭉 해보세요. 해보세요. 좀 이게 뭐 그냥 그 네트워크 상태인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클럽풋은 탈리페스 이퀴노바루스라고도 하며 골프 클럽과 발의 모양이 비슷하여 붙은 명칭입니다. 컨제니탈 풋 디포미티 질환으로 유병률은 약 1000명 중 1명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클럽풋의 초기 치료로 일반화된 폰세티 퀘스트 방법은 폰세티 박사가 1963년에 발표한 논문과 1996년 발표한 저서를 통해 널리 인정되고 통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먼저 클럽풋 디포미티의 4 컴포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케이브스는 사지탈 플레인에서 퍼스트 레이가 하인드풋에 비해 플란터 플렉션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브스가 심한 경우 화살표로 표시한 부위에 미디얼 크리즈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어풋 어덕션은 트랜스퍼스 플레인에서 하인드풋에 비해 포어풋이 메디얼로 어덕션된 소견을 말합니다. 이때 하인드풋과 포어풋의 관계는 탈러스와 퍼스트 메타타설 본 사이의 각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포어풋 어덕션이 심한 케이스의 경우 메디얼 크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인드풋 바루스는 코로날 플레인에서 앵클 조인트에 비해 탈러스 칼카니우스가 바루스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하인드풋 바루스가 심한 환자의 경우 포스테리어 크리즈가 관찰됩니다. 네 번째로 이콰이너스는 사지탈 플레인에서 앵클 조인트가 플란터 플렉션 되어 있는 디포미티입니다. 우측 사진과 같이 이콰이너스가 있는 환자에서 포스테리어 크리즈가 함께 관찰됩니다. 클럽풋의 시비어리티를 분류하기 위한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클럽풋의 진단 시기가 어릴 때고 영상 검사의 효용성이 크지 않은 점 때문에 디메글리오, 피라니 클래시피케이션 모두 유관 소견에 따라 분류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디메글리오 클래시피케이션은 사지탈 코로날 트랜스버스 플레인에서 디포미티가 얼마나 교정 가능한지에 따라 시비어리티를 나누어 점수를 매겼습니다. 더하여 메디알, 포스테리어 페이지, 케이브스, 머슬 컨디션에 따라 추가로 점수를 주었고 이를 합산한 점수로 시비어리티를 평가합니다. 피라니 스코어는 미드풋 컨트랙처, 힌드풋 컨트랙처에 대해 각각 이밸루에이션에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미드풋에서는 라테랄 보더, 메디얼 크리즈, 탈라 헤드 리덕션 여부를 평가합니다. 하인드풋에서는 포스테리어 크리즈, 이콰이너스, 힐의 팔페이션 여부를 평가합니다. 이에 대한 총점으로 시비어리티를 평가했습니다. 클럽풋의 치료는 우선 초기 치료로 폰세티 방법을 이용한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변형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폰세티 방법은 클럽풋을 진단하면 가능한 최대한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고 매주 도수 교정 및 석고붕대 고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때 보통 5에서 7일 간격으로 석고붕대를 바꾸면서 도수 교정과 석고붕대 적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교정 순서는 앞에서 살펴보았던 4 컴포넌트 중 첫 주차의 케이브스를 제일 먼저 교정하게 되고 그 다음 포어풋 어덕션, 하인드풋 바루스를 교정합니다. 리파이너스는 환자가 뉴트럴에서 슬라이트 발구스 그리고 70도 에비덕션까지 충분히 나머지 컴포넌트에 대한 교정이 된 상태에서 아킬레스 테노토미를 시행한 후에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케이브스를 교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케이브스가 심하면 메디얼 크리즈가 있는데 모형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이 메디얼 크리즈를 펴준다는 식으로 교정을 하면 되며 퍼스트 레이를 도지 플렉션 시켜주고 케이브스를 없애줍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처음보다 발바닥의 방향이 조금 더 수피네이션 되게 됩니다. 발의 방향이 프로네이션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발이 더 수피네이션 되면서 오히려 발 변형이 심해진 모습으로 처음에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호자에게 잘 설명해 줘야겠습니다. 첫 주차에 이제 K부스가 교정이 된 이후에 둘째 주부터는 탈로 나비큘라 리덕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비큘라가 메디얼로 서블럭시에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라테랄 쪽에서 탈라 헤드가 블록 튀어나온 것이 만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져지는 탈라 헤드를 풀크럼으로 해서 포어풋을 익스턴 로테이션, 에비덕션 하게 됩니다. 이를 몇 번 지속을 해서 리덕션 시켜줍니다. TN 조인트, CC 조인트, 서브탈라 조인트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TN 조인트를 리덕션하게 되면 서브탈라 조인트도 같이 리덕션이 되게 되고 즉 하인드풋 바러스도 함께 교정이 됩니다. 이를 몇 주에 거쳐 계속 교정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교정이 잘 되지 않고 레지스턴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비큘러와 메디얼 말레올러스 사이가 딱 붙어있는 경우가 아닌지 혹은 수술적으로 릴리즈를 해줘야 될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콘세티 방법을 통해 케이브스, 포어풋 어덕션, 하인드풋 바로스에 대해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는 아킬레스 테노토미를 시행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 또는 곡성 마취하에 시행하고 주사기 바늘이나 안과용 칼을 이용합니다. 시행 시에 메디알 쪽의 뉴로바스큘라를 조심해서 시행을 하고 투독하는 파열음 또는 이를 직접 팔페이션 한 후에 앵클 도지 플렉션 시켜서 ROM 개선을 확인합니다. 앵클 테노토미 후 패스트를 적용해서 3주 또는 6주간 유지하며 교정을 하고 이후 데니스 브라운 보조기를 지속 착용하게 됩니다. 데니스 브라운 보조기는 클럽풋 재발 방지 목적으로 지속 착용하는 보조기입니다. 70도 에비덕션, 15도 돌지 플렉션 정도의 각도로 발을 고정 유지하게 되고 이를 처음 3개월은 하루 종일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로도 4세 때까지는 잘 때 계속 차도록 해야 합니다. 그만큼 보조기를 계속 잘 차기가 어렵고 수등도가 낮은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더 큽니다. 콘세티 방법으로 시행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가 소위 카이트의 실수라고 불리는 것으로 CC 조인트에 엄지손가락을 대거나 칼카니어스를 잡고 리덕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CC 조인트가 풀크럼이 되면서 포어풋 어덕션을 교정해도 앵클 바로스가 교정이 안 되고 변형이 잔존하거나 2차적인 변형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탈라 헤드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칼카니어스는 붙잡지 않고 리덕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브탈라 조인트가 움직이고 리덕션이 이루어져 포어풋 어덕션과 앵클 바로스가 모두 교정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합병증 중에 라커바텀 풋이 있습니다. 이는 아킬레스 테노토미를 하기 전에 이카니어스를 교정하려 할 때 흔히 발생하며 도지 플렉션이 앵클 조인트에서 되지 않고 미드풋에서 이루어지면서 버티컬 탈루스가 생기고 우측 사진과 같이 특징적인 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비수술적 치료로 교정이 안 되거나 잔존하는 변형 또는 재발 변형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소프티슈 서저리만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절골술이나 관절 유압술, 이리저럽 부정술 등 본 서저리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생후 29일 여아로 좌측 플럭풋으로 내원하였습니다. 미디얼 프리즈, 포스테어 프리즈를 확인할 수 있고 사진상에서는 케이브스와 앵클 바로스 소변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진단과 동시에 콘세티 방법으로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단계적인 교정을 하면서 점차 에비덕션하고 테스트를 적용하게 됩니다. 위 환자의 전 치료 과정을 편집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주차에는 케이브스를 없애면서 발을 좀 더 스피네이션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디얼 크리즈를 없앤다고 생각하며 쭉 펴서 교정을 하고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네, 둘째 주부터는 탈라 헤드를 눌러서 포어풋 에비덕션을 시키면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칼카니어스를 잡고 리덕션하거나 CC 조인트를 풀크럼으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테스트는 수피네이션 방향으로 감게 됩니다. 롱렉으로 감는 이유는 첫 번째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사이클 앵글을 크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TBL 인터널 토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네, 3주차입니다.
반복적으로 교정을 진행하게 되면 너무 빨리 한 번에 교정하려 하지 않고 조금씩 반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퀄리너스에 대해서는 교정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고 남겨두어야겠습니다. 4주차입니다. 다리 기존과 비교했을 때 많이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디얼 쪽 피부가 타이트해지고 라테랄은 비교적 피부가 남는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주차입니다. 거의 후어 후 어덕션이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킨 프로블럼 소견이 보이는데 이는 반복적인 캐스트로 인해 생길 수가 있고 대증 치료를 하며 캐스트는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퀄리너스 외에 교정이 끝났다면 아킬레스 테노토미를 시행합니다. 메디얼 쪽에 이제 뉴로바스큘라를 조심하며 시행을 해야 하고 선으로 표시된 부위입니다. 포스테리어 크리지보다 약간 더 프록시말 지점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라테랄 방향으로 이제 주사기를 이용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시행 후에 도지 플렉션이 잘 되고 포스테리어 크리지가 없어지는 소견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모든 컴포넌트가 이제 교정된 상태에서 테스트를 시행합니다. 이때에도 절대 프로네이션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시행을 하고 뉴트럴 정도로 하게 됩니다. 사이프 앵글이 50도 정도가 되도록 에비덕션 유지하고 도지 플렉션도 10도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7주차입니다. 수술장에서 한 테스트를 3주간 유지해도 되는데 이 환자는 피부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1주 만에 내원을 했습니다. 플러프 소견이 모두 교정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수술 후 3주간 총 2번 6주 캐스트를 유지한 후에 데니스 브라운 보조기를 착용하면서 지속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콘세티 전후 환자의 발 사진입니다. 포스테리어 크리즈, 미디얼 크리즈 모두 개선되었고 전체적인 발 모양 또한 교정된 소견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해줬어요.